존경하는 동구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담한 마음으로 어젯밤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이 역사적 반동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로 다시 알게 된 지방의회의 소명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동구의 각종 현안에 대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동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타구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은 녹지 공간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공업지역이 50%를 차지하고 녹지지역은 12%입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인천시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은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환경적 요인입니다. 녹지 및 공원 조성은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송림프라자 인근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소규모 공장 밀집지대로 주민들이 항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던 지역입니다. 녹지 및 공원 조성을 통해 생태보전, 공기정화, 도시 열섬과 소음 완화 등 여러 환경 생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 기여하며 사회적 소통을 촉진시킵니다. 공원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 및 정주 여건 향상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림프라자는 풍림아이원, 송림휴먼시아, 송현주공아파트를 인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안에 송림 3지구, 송림 6구역, 송림 4구역 입주가 완료되면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동구의 주거 중심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근린생활권,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 활동 등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송림프라자는 2013년 운영을 시작했으나 3년 전부터 쇼핑몰 점포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음식점 몇 곳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방치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잡초만 무성해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동인천역 민자 역사처럼 도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림프라자 부지의 근린공원 조성은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주거중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재물포구 통합 이전에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녹지 및 공원 조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송림프라자 부지 근린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원 9만 3,483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이 일대에 총 5,120억 원을 투입해 주거 1,279가구와 업무,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의 54.6%인 5만 1,163제곱미터 상업용지에는 주상복합, 업무 상업복합, 주거용 업무시설, 복합 역사 등이 조성되며 전체의 40.3%인 37,526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용지에는 재물포구 신청사 등 공공청사 2곳과 소공원, 문화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경인 전철로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통도로 및 입체보행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천 도시공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을 위한 물건 기본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인천시는 2025년 보상 및 실시 설계,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고시 발표가 나고 최근 물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개발되는 거냐? 재물포구 청사는 어디에 짓는 거냐?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송현 자유시장 보상은 마무리된 것이냐? 내년부터 보상해주고 철거해서 장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등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도시개발 사업은 동구 발전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자 수많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들을 수 없는 막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에서 밝힌 2025년 보상 및 실시 설계 26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로드맵입니까? 둘째, 재물포구 신청사 위치를 놓고 중구의 반대 입장, 동구 주민들 간의 의견 상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물포구 신청사 위치는 고시에서 나온 것처럼 배달이 인근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아울러 신청사 건설비는 도시개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구와 중구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셋째, 2023년 인천시에서 송현 자유시장 보상금으로 65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번 도시개발 사업의 큰 난제 중 하나인 송현 자유시장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넷째, 도시개발 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캐피탈 업체에서 상가를 돌며 선수금을 주면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의회는 의견 개진 창구마저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동인천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첫 번째 구정 질문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TF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TF를 제안한 이유는 노숙인 주치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북광장을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TF를 구성하였고 직접 TF 단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동인천역 북광장이 금융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인천 아트큐브가 조성되었습니다. 화단 펜스가 설치되었고 화단과 공원에 있던 의자는 철거되었고 나무 가지치기로 인해 그늘은 사라졌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 볼 시점입니다. 복지정책과와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북광장 노숙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50차례 상담을 위해 북광장을 방문한 결과 50차례 중 31차례나 주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절 요인으로 주치자가 없었던 12월, 1월, 2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번 주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 개선만으로 노숙인과 주치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인천 아트큐브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그늘과 벤치가 사라지면서 다수의 시민들은 기존에 있던 휴식 공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정책이 가져온 역효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노숙인 주치자의 자립을 돕고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기존의 행정 자원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접근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숙인 주치자 상담과 지원은 주일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치자는 일할 의지, 살아갈 의지를 잃고 하루 종일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형성, 알코올 중독 치료, 일자리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북광장 인근에 노숙인과 주치자의 자립을 돕는 전문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개선만으로 주치자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북광장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3년 6월 8일 이후 중단된 동인천역 북광장 문제 해결 민간 합동 TF를 노숙인 주치자 지원 민간 전문가도 새롭게 위촉하여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